물리학 원 상태함수와 완전미분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상태함수와 경로함수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함수에는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같은 게 있었고 경로함수에는 열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태함수는 처음과 끝에 상태만을 고려해서 이 차이를 고려하였고 경로함수는 이 경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학적 개념이 완전 미분과 불완전 미분입니다. 말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완전 미분은 한 미분을 적분한 결과가 처음과 최종의 적분 경로에 무관한 경우, 이게 뭐죠? 상태함수죠. 화학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불완전 미분은 뭐다? 적분 결과가 처음과 최종 사이의 경로에 의존한 미분입니다. 이건 뭐죠? 경로함수죠. 완전 미분이 형태함수라는 뜻이 아니라 연력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수학적인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과 불완전 미분을 보면 완전 미분은 상태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표시되냐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표시할 때 적분기호로 이렇게 썼었죠. 이니셜과 파이널 첨자를 따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 미분이기 때문에 바로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적분이죠. 그래서 UF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빼서 델타 U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 함수에서는 이 델타 변화량 표시를 안 쓴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불완전 미분의 개념이 경로 함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개개의 경로상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기여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상 모든 곳에서 기여를 고려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만 고려해서 Q 파이널에서 Q 이니셜을 뺀 것처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Q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Q를 적분을 표시해서 I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DQ를 미분을 적분하는데 패스라는 기호를 적어줍니다. 왜냐면 경로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기부터는 약간 물리화학다운 뭐 계산식이나 식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여러 번 보고 정리해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고려했던 게 뭐죠? 닫힌 게 클로즈 시스템에 조성 변화가 없는 경우를 계속 학습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 부피, 압력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온도, 부피, 압력이 달라지면 내부 에너지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기체의 경우 우리는 상태방 정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PV는 nRT, 이걸로 기체의 상태를 결정했었죠. 그래서 내부의 에너지는 PV, 만약에 두 개만 정해진다면 T는 알아서 정해질 겁니다. 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V랑 T를 알아도 R은 이상기체 상수고 N은 몰수 정해지기 때문에 P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만 고려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함수로 쓰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TV의 함수, TP 함수, VP 함수로 내부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거는 온도와 부피의 함수로 나타내어진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온도를 고정했을 때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량, 뭐 기울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의 미소 변화량을 곱한 거에 부피를 고정했을 때 온도 변화, 이 변화량에 대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미소 온도 변화를 곱한 거가 이제 전체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이 되겠죠. 보면 온도를 고정했을 때 부피만의 변화를 고려한 것과
부피를 고정했을 때 온도만의 변화를 고려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체를 합한 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옆으로 갖고 떼어놨는데 2장 8부에서 나왔습니다. 정용 연료량의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아니, 이해 안 되시면 2장 8부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식을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CVDT로.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앞에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내부적 압력이라고 해서 파이의 t를 써서 이 파이 t라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내부적 압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뭐 충돌을 하든 밀어내든 해서 생기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분자들끼리 작용하는 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식을 깔끔하게 내부 에너지에 대한 식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파이 t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일단 식을 가져왔고 위에 있는 식 이거는 암기해야겠죠. 그래서 파이 t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파이 t가 0인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파이 t가 0인 건 먼저 말하자면 이상기체, 완전기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부피에 무관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부피가 변화하는 거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부피에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완전기체를 의미합니다. 완전기체에서는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분자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리가 가깝거나 거리가 멀거나 분자들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피와 무관하다라고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실제 기체에서 어떻게 되냐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인력이 우세한 경우가 있고 반발이 우세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인력이 우세한 경우를 먼저 보면, 인력이 우세하면 서로 끈끈하게 뭉치려 하겠죠. 그래서 이 뭉쳐 있는 걸 떼내서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서 부피를 증가시키면 외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파이 t라는 개념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였으므로 파이 t는 양수가 될 겁니다. 이제 반대로 반발이 우세한 경우를 보면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킬 수 있죠. 반발을 우세하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피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분자들의 거리는 멀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발력이 줄어들겠죠. 계속 멀어지니까. 그럼 분자 간에 작용하는 에너지도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게 되죠. 결국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는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t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책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책에는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상기체일 경우를 봅시다. 완전기체일 경우는 파이 t는 0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부피에 내부 에너지가 무관한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부피가 변함에도 말이죠. 그러면 반발이 우세한 경우를 보면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에 파이 t가 음수이므로 내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이는 거고, 반대로 인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파이 t가 양수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수 있죠. 왜 결국 이 인력이 우세한 경우나 반발이 우세한 경우의 그래프가 완전기체인 파이 t가 0인 그래프로 결국 부피가 증가하면서 모이게 되느냐 궁금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력이 우세하든 반발이 우세하든 처음에는 그 상태에 기체가 있을 겁니다. 반발이 우세한 기체가 있을 거고 인력이 우세한 기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부피가 늘어나면서 결국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럼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상기체처럼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t가 0인 곳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 파이 t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줄의 실험이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오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